네, 두 번째 시간 배설 공부하도록 할게요. 배설에서는 사실 요거 말고 여러분 교과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림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예, 교과서를 확인하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우리가 소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각각 포도당, 그리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이렇게 분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들어가자마자 다시 지방이 되긴 합니다. 요게 모노글리세리드, 요게 모노글리세리드, 요게 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중성지방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세포 호흡을 통해서 얘네들을 분해를 하게 돼요. 어쨌거나 포도당도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도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공통 원소는 CHO란 말이에요. 단백질만 뭐가 들어있죠? CHON입니다. 그래서 CHO이기 때문에 C하고 O 해서 이산화탄소 생성하고요. H하고 O 해서 H2O가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분해를 하고 양분을 분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살짝 다릅니다.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 나와요. 나오는데 더불어 뭐 또 나오냐면 이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로 분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유독성 물질이거든요. 되게 독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 돌아다니면 조직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얘를 손상이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얘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단백질 때문에 나왔어요. 단백질 분해 산물이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간이 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조직세포에서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양분. 잘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조직세포에서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얘를 갖다 분해를 하면 암모니아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물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들어가서 폐로 가서 나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역시 수증기를 통해 나갈 수도 있죠. 여러분 입김 이렇게 하면 물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된 물과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호흡기로 가서 배출을 하면 되는데 암모니아는 그대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간을 거칩니다. 간을 거쳐서 요소로 무해한 물질로 바꾼 후에 이걸 걸러내는 기구, 콩팥을 들리게 되는 거죠. 단백질 때문에 생성되는 루트가 조직세포부터 간, 콩팥, 방광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콩팥에 들어간 혈액은 뭐랑 뭐를 분리하냐면 요소 같은 노폐물과 필요한 영양분을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분리한 아이는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분리한 요소는 오줌을 통해 배설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배설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납득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콩팥은 그래서 걸러내는 기관이라는 거 점검하시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필기해 볼게요.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뭐가 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칸이 긴 이유는 한글로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죠. 분해된 것이. 단백질도 물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특별한 아이가 하나 더 나오죠.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나오죠. 이렇게. 얘는 간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각각 어떻게 배출되는지 보셔야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는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형태로 폐에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뭘로 나가겠어요? 호흡에 의해서 날숨에 포함이 되겠죠. 날숨에 포함이 될 거예요. 오늘 필기가 잘 안 되네요. 날숨이라고 써주세요.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날숨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서 나가는 물은 뭘까요? 이 피부에서 나가는 물에는 요소도 조금씩 섞여 있기는 해요. 이게 땀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콩팥을 거친 요소와 물은 오줌으로 배설이 될 겁니다. 은혜용을 이제 표에다 한번 채워볼게요. 탄수화물 구성원소 CHO. 그래서 뭐가 생성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죠? 지방 같습니다. 단백질만 다르죠. 구성원소 CHO 그리고 N. 그래서 여기 뭐가 생성돼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마지막 하나 암모니아. 얘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이산화탄소의 제거에는 누가 관여한다 그랬죠? 이를 보셔야 돼요. 폐. 그쵸? 폐 제거 경로. 폐를 통해 일단 사실은 세포로부터 혈액을 가잖아요. 혈액. 그리고 폐. 그리고 날숨.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물은 제거에 관여하는 기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폐도 있고요. 피부도 있고요. 아이고. 콩팥도 있죠. 뭘로 경로가 나가요? 땀과 오줌 그리고 폐. 전부 다 중간중간에 혈액을 거치겠죠. 암모니아는 간이 아주 필수입니다. 중요해요. 제거 경로는 간, 콩팥, 오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배설기관 콩팥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콩처럼 생겼고 팥처럼 생겼죠. 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줌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쭉 모이는 요 관, 요거를 오줌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콩팥에서부터 나와서 방광까지 연결된 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줌 저장하는 곳을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몸 밖으로 배설하는 통로를 요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되시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배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사실은 얘 때문에 생긴다는 거. 단백질, 암모니아, 요거 단백질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기고 간에서 요소로 바꾸고 그걸 걸러내는 게 콩팥이고, 이렇게 세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콩팥만 생각하시고 오줌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근원이 단백질이라는 거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할 적에 통합적인 작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소에서 이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을 공부하실 적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를 보시는 거죠. 그죠? 호흡기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이 산소를 가지고 심장에 돌려주죠. 그럼 심장은 다시 얘를 온몸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기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영양소도 같이 데려가요. 지금 폐를 갔다 온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영양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산소는 확실하게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이러면서 모세혈관에 가서 산소를 주고 영양소를 다 주고 그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요. 근데 이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소화기도 거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들어오기도 해요, 실은.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간문맥을 거쳐서 온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소화기를 거쳐서 온 혈관들, 그 아이들의 영양소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불어 얘는 또 어디로 가냐면 간에 갔잖아요. 간에 가서 요소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요소 전환을 해주고 전환된 요소를 가지고 받아오게 돼요. 받아와서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갈 때 어디로 가요? 배설에 가서 요소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요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소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졌어요.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폐까지 같이 가요. 같이 가 들러서 산소 충전한 후에 와서 어디로 가요? 신장, 콩팥에 가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팥을 들렀다 온 이 혈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심장으로 갈 거죠. 얘는 정맥일까요? 동맥일까요?
신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정맥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다 왔냐면 신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신정맥이라고 말을 해요. 이름은 안 붙여도 되지만 뭐는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오는 혈관에는 아마도 요소 농도가 어떨 것이다. 적을 거예요. 여기에 요소가 적을 거예요. 그쵸?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들어가는 이 녀석은요. 색깔은 예쁘게 동맥혈로 되어 있지만 동맥혈이니까 산소는 많겠죠. 그렇지만 뭐가 많을 거예요? 요소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버리러 가는 거니까. 이건 신동맥이에요. 심장에서 나왔거든요. 자, 신동맥에는요. 뭐가 많냐면요. O2가 많고요. 요소도 많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간으로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볼게요.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아마도 뭐가 많을 거냐면 암모니아가 많겠죠. 왜냐하면 아직 처리 못했으니까 처리하러 가는 거잖아요. 납득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간 동맥이에요. 간으로 가는 동맥이니까. 대신 요소는 되게 적을 거예요. 아직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죠? 근데 간을 통과하면 나온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소가 많아질 거예요. 암모니아는 확연하게 적어지겠죠. 이런 걸 비교하셔야 돼요. 이 간정맥. 간정맥은 또 뭐 또 많냐면 사실은 영양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소화기에서 온 그 간 문맥에서 온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도 제법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수용성 양분이 좀 많은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기관으로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직세포 그냥 온몸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조직세포가 간의 조직세포도 가능하고 콩팥의 조직세포도 가능해요.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뭐냐면 산소가 많았는데 여기를 지나고 나면 산소가 적어진다는 거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폐를 기준으로 볼게요. 폐는 뭐가 핵심이에요? 산소, 기체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폐로 가는 녀석은 O2가 적을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폐를 나와서 들어가는 아이는 O2가 많을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적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월결에 프린트를 다 해드렸거든요. 필기를. 수업 다 들으시고 다 정리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4개. 굉장히 쉽죠? 딱딱딱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설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만 같이 저랑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안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얼굴 보고 합시다. 얼굴 보고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험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실험 이것과 지난 시간에 했던 발효 두 가지, 발효와 콩즙 이 두 가지는 출석하는 주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기본 원리만 공부하시고 실험적 내용은 잠깐 뒤로 미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기초대사량, 에너지 이런 걸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